내리지를 않으시고 풀악셀로 이렇게 그냥 가시더라고요. 우왕 소리가 엔진음이 크게 들릴 정도니까. 바로다 줬대요. 숙소인지 집인지는 바로다 준 건 맞는 것 같아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뺑소니 사고를 낸 지 열흘 만에 음주운전을 시인했습니다. 그동안 김호중 씨 측은 음주운전을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하면서 죄를 숨겨왔죠. 자, 그런데 왜 갑자기 자백을 한 걸까요?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저녁이었죠. 이 소속사가 갑자기 이 김호중 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는 자료를 냈는데 왜 갑자기 입장이 바뀐 거죠? 그렇습니다. 사건 발생이 벌써 열흘이 지났습니다. 사고 시점부터 일관되게 소속사와 김호중 측에서는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 사고 후 미조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표명했지만요. 거듭 강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음주하지 않았다는 부분이었는데요. 결국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추가로 제시가 되고 CCTV, 그날의 어떤 동선들이 밝혀짐에 따라서 좀 궁지에 몰린 그런 상황에 이르러서야 이제 음주 사실을 시인을 했습니다. 바로 어제 밤에 김호중 씨 측 그리고 소속사에서도 어떤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원래 지난 주말에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이 창원에서 있었던 콘서트는 토요일, 일요일 모두 진행이 되었었는데 이 콘서트에서 김호중 씨의 입장은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모든 죄와 상처는 자신이 받겠다. 여기 오신 분들은 공연을 보러 오신 분들일 뿐 아무런 죄가 없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이 공연이 모두 끝나고요. 팬 카페 그리고 입장문을 통해서 술을 한 잔이라도 입에 대면은 당연히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 내가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 정말 죄송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소속사에서도 이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을 했다. 정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앞으로는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네, 자 김호중 씨가 인기 가수고 또 공인이긴 합니다만 저 사실은 음주운전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실을 그냥 순순히 인정하고 처벌을 받았으면 그날로 끝날 수 있는 기사였는데 왜 이렇게 길게 일을 더 키운 측면이 있었을까요? 일이 정말 커졌죠.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정말 이번 사건에 딱 맞는 말인 것 같은데요. 일단 이번 사건 결국 문제를 내는 쟁점은 총 3가지가 있었습니다. 김호중 씨가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가 났다면 당연히 내려서 구호 조치를 하고 본인의 인적 사항을 알렸어야 됨에도 그런 조치를 하지 않은 사고 후 미조치 부분이 있고요. 지금 피해자가 상해의 결과가 입었다면 이 부분 도주추상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뺑소니 부분 하나 그리고 두 번째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네. 심지어 그 매니저가 김호중 씨가 사고 당시 입고 있던 옷으로 갈아입고 나서 이 경찰에 자수를 했거든요. 네. 사실 죄질이 좋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 어떤 범인 도피에 대한 부분 여기서 김호중 씨가 얼마나 관여했는지에 따라 범인 도피, 교사 내지 방조 이 두 번째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지금 어제 드디어 인정을 한 혐의인데요. 바로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났는가 무슨 걸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닌가 바로 음주 혐의거든요. 네. 이 음주 혐의에 관련해서 김호중 씨가 사고 발생일로부터 17시간이 지나서야 그 다음 날에나 경찰에 출석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당시에는 음주 측정을 했을 때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음주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이제 소변 채취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국과수의 소변 감정 결과 음주 대사체가 확인이 되었어요. 네. 그러니까 알코올을 분해하고 일종의 몸에 쌓이는 그런 찌꺼기 같은 부분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네. 이 부분이 음주 소견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음주가 좀 인정이 된 그런 상황이 좀 몰리다 보니까 김호중 씨 측에서도 이 부분을
이제 인정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경찰이 김 씨가 사고 당일 오후부터 수차례 술을 마시거나 또 구입한 정황까지 찾아낸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날의 행적이 이번 이 사건을 해결하는 열쇠가 된 것 같은데요. 일단 술자리가 총 4차까지가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오후 4시 10분경에 스크린 골프장의 지인들과 방문해서 이때도 음식과 술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구 소재의 음식점으로 이동을 했는데 이때 5명이서 소주 7병, 맥주 3병을 시킨 부분이 확인이 되었죠. 이때 그 문제가 되는 유흥주점으로 이동을 할 때 김호중 씨는 이미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을 탑승하는 CCTV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강남구 유흥주점에서도 술 주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택으로 귀가할 때도 CCTV에서 확인이 되는 것처럼 김호중 씨는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자택을 귀가한 이후에 본인이 다시 한 30분가량 지난 다음에 본인이 다시 스스로 운전을 해가지고 나오다가 다른 또 장소로 이동을 하다가 택시와 사고가 났고요. 네. 그 다음 행적도 의아했습니다. 이 사고를 낸 이후에 미조치 후 매니저는 이제 고의로 이제 자수를 하러 허위 잔수를 하러 간 와중에 본인은 경기 구리시의 한 호텔로 투숙을 했고요. 네. 그 과정에서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하고 싶은 게 왜 맥주를 구입했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지금 소변 검사 같은 부분을 하게 되면 네. 딱 그 소변 검사를 통해서 언제 시점에 음주를 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지만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음주 찌꺼기 같은 부분이 확인된다고 네. 했잖아요. 만에 하나라도 이것이 정말 고의적으로 음주 부분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미 사고 시점 이후에 맥주를 구입하는 그런 부분을 남겨둠으로써 음주 대사체가 확인이 된다 해도 이것은 이 운전하기 이후에 운전하고 사고 이후에 내가 이 맥주를 마셨기 때문에 네. 음주 대사체가 발견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또 한 번 또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시도가 아니었나 뭐 이런 또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김호중 씨 측 전 검찰총장 대행을 지낸 이른바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습니까? 자, 음주운전과 뺑소니를 자백한 상황에서 이렇게 거물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가 또 있나요? 지금 이제 변호인이 선임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번 사건의 쟁점 결국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음주 혐의를 자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라는 것이 확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바로 측정이 되거나 적어도 대여섯 시간 정도 안에 측정이 되었다면은 어떤 그 당시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대략적으로라도 추산이 될 텐데 17시간이나 지난 다음에 측정이 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가 확인이 되었지 못했지만요. 네. 지금 여러 가지 정황 증거라던가 본인이 지금 몇 잔을 마셨는지 그런 진술 그리고 이제 어떤 동승인들에 대한 진술, 뭐 CCTV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강도 높은 압박이 경찰 측에는 있을 것 같고요. 한편 또 김호중 씨 측에서는 소량만 마셨다는 형식으로 음주의 양은 많지 않았다는 형식으로 방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또 두 가지 쟁점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제 블랙박스의 SD 카드 같은 부분을 증거 인멸한 부분이라던가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와 관련해서 김호중 씨가 과연 얼마나 관여했는지에 따라 증거인멸 교사 그리고 범인 도끼 교사의 책임도 같이 물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소속사 측에서는 이제 김호중 씨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거듭 밝혔지만 이와 관련해서 경찰의 강도 높은 조사 그리고 김호중 씨의 어떤 법적인 공방을 통해서 이 범인 도피 부분이나 증거인멸 부분도 김호중 씨에게 책임을 지을 수 있는지 그 부분 쟁점으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